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나라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스크가 야외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어제부터 마스크 착용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또 어제부터 휴교령을 끝내고 전학년 주 6일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재개했는데요. 아직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백신 덕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은 이미 61%를 넘어 사실상 집단 면역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전 세계 신규 확진자 520만 명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이 백신 선진국은 빠르게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네, 트리플 버블, 코로나 방역 성적이 좋은 나라들끼리 마치 큰 비눗방울을 치듯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오고 가는 개념인데요. 이 트리플 버블 속에서 여행까지 즐기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호주와 뉴질랜드 간 상호 격리 없는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뉴질랜드는 백신 접종률이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신규 확진자는 0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0명이라 정말 부러운데 이게 가능했던 건 과감한 국경 폐쇄와 강력한 자가 격리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간 상호 격리 없는 여행에서 예전과 달라진 건 백신 여권과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해외여행이 확진자가 적은 섬나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과 영국, 미국 등이 트래블 버블에 동참하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트래블 버블에 동참하는 날 하루빨리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던 남양유업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이번 발표는 인체 실험도 하지 않은 과장 발표로 드러나면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화가 난 소비자들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남양유업은 이미 몇 차례 구설에 오르면서 소비자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는데요. 2013년 남양유업은 대리절 갑질 논란 이후 이딴 논란으로 매출 또한 계속 내리막을 걸었고요. 지난 8년 동안 남양유업의 주가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32명입니다. 전날보다 140명이 줄어들면서 지난 13일 542명 이후에 엿새 만에 500명대로 감소했지만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여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4월 1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4,859명으로 총 151만 7,390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이자 농사에 이로운 봄비가 내린다는 절기 고구인 오늘, 이 봄비는 오지 않지만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대기도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충북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는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도에서 15도,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입고 벗기 편한 외투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건강한 100세 인생을 함께 누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손가락 운동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손가락 운동이에요? 손가락 운동? 그리고 제가 요게 안 되는 관계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펴가겠습니다. 시작! 자, 오. 자, 자. 자, 오. 자, 자,
뭐 이런 건데. 이게 뭐죠? 예, 이게 오늘 저 손가락 운동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요? 오늘 할 게. 예. 손가락 뭘까요? 운동? 혹시 손가락 뭐 관절 네. 운동 이런 건가요? 관절, 예, 관절이 아니고, 예. 오늘 관절 주제를 뻣뻣하시죠? 조금 네네. 더 특별하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품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치매를 부르는 혈관 속 공범을 참아라! 오늘 하나 준비해봤어요. 잡았다 요놈. 막 어색하고 막 좋습니다. 아니 손가락 운동하고 치매랑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게 관계가 있는 거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뇌에 운동 피질이라고 있어요. 네. 양쪽 뇌 요 한가운데 이렇게 있는데요. 이 운동 피질의 전체 20% 정도가 요 손가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손가락 운동만 많이 해줘도 네. 뇌 운동 피질 전체 20%를 한 번에 자극할 수 있으니까 아. 굉장히 효율이 좋죠. 뇌 혈류량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바로 치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중장년층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환. 이게 중앙치매센터에서 보고한 결과를 봐도요. 50세 이상의 이 중장년층한테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단연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네. 합니다. 네,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에서 치매 유병률이 10%나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은 10명 중에 1명이 치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고령 사회의 재앙이 치매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치매에 관련돼서 안타까운 얘기들은 뭐 기사를 통해서도 자주 접할 네.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쓰레기통에 2천만 원짜리 수표가 버려진 게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봤더니 한 치매 노인이 그걸 또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고요. 뭐 잘 찾아서 전달은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아니 그리고 또 찡한 얘기 있었잖아요. 빨간 차만 보면 아, 맞아요. 먹을 네. 거하고 돈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어려워서 잘 먹이지도 못하고 또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켜서 그 차만 보면 가서 그냥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어머니가 치매셨는데 늘 저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찡하고 이랬었습니다. 맞습니다. 치매가 사실은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면 치매에 걸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사실 너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나이에만 국한하시면 안 돼요. 혹시 영츠하이머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치요? 영추? 알츠하이머 아니에요? 네, 이게 젊다라는 뜻의 영,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이 양쪽의 단어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로 네. 영츠하이머라는 말을 의학계에서도 쓰고 있는데요. 이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치매를 주로 이제 65세 미만, 그러니까 40세에서부터 65세 미만의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초록이 치매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한 13,000명 정도였었던 이 초록이 치매, 17,000명 정도였던 초록이 치매가 63,000명까지, 그러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이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치매 환자의 약 73만 명인데요. 이 중에 약 10%가 젊은 나이에 생기는 치매라고 볼 수 있고, 또 달리 생각해보면 치매 환자 10명 중 1명은 젊은 분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 세 분이 계시니까 네. 한 목소리로 외쳐주시기 자,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 둘, 셋. 혈관 관리. 바로 이거. 아 저는 고스톱치기. 네, 일단은 뭐 혈관이 잘 관리되어야지 예. 뇌 쪽으로도 피도 잘 가고 산소도 잘 가고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노폐물의 배출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뭐 베타 아밀로이드의 배출이라든지 일단은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차차 조금 이따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매를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혈관 질환성 치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면 이 혈관 질환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치매를 유발하는 혈관 속 공범 2가지를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건강혁명 시작합니다. 공범 2가지를 잡는 겁니다. 오늘 네. 수사를 같이 해줄 분이 있죠.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분이 있죠. 네. 이분이 평소에 혈관 관리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희 수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또 미리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느 날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대체 누가 초대장을 보낸 걸까요? 잠시 후 의문의 장소에 도착한 제작진. 초대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대신 아늑하게 꾸민 공간만이 제작진을 반겨줬는데요. 동양적이면서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구석구석 집을 살펴보던 제작진,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는데요. 금발에 뚜렷한 이목구비, 집주인이 혹시 외국인? 이곳으로 제작진을 초대한 사람은 바로 벌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구경하고 계셨군요. 이게 누군가요? 유쾌한 에너지로 사랑받는 1세대 외국인 스타 방송인 이다도씨였네요. 특이한 게 벽면에 이렇게 사진이 도배가 돼 있네요. 앨범 되게 많아요. 사진 앨범 많지만 앨범에만 담으면 안 보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예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 아름다운 순간마다 사진 찍었을 때 여기서 올렸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기분이 금방 좋아져요. 사진을 보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곱씹는다는 이다도씨. 지금 여기 있는 그 아가 말이죠. 여기 6개월이었는데 월요일 날 이 아가가 군대로 가요. 우리 재혼 가족 여기서 결혼식 날 찍었던 사진이에요. 우리 딸들과 함께 결국 6인 가족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확실하게. 집 구경하느라고 제가 깜빡했는데 저희를 초대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하, 오늘은 저희 건강 비결에 대해서 뭔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초대드렸습니다. 우리 건강 비법 보여드릴게요. 뭔지 아주 간단해요. 바로 이거예요. 짜잔! 저희 잘못 온 것 같은데 건강에 좋은 비결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이거 저기야 신의 음료라고 해요. 바로 와인입니다. 이 술이 건강 비결이라고요? 프랑스 출신이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즐겨요. 저기 거의 날마다 와인. 저도요 역시 젊은 어른 됐을 때 접하게 되었는데 원래 좋아하는 주제라서 그래서 역시 저기 2005년에 버도 지방에 가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잘 익은 포도의 당분을 발효시켜 만드는 와인은 포도의 품종과 숙성도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만 문제 있으시고 그리고 하지 혈맥 문제 있으세요. 아빠가 일단 당뇨 문제 있으시고 약간 좀 고혈압 그리고 이젠 치매 초기 상황이에요. 저한테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오면 큰일일 텐데 신혼이기도 하고 오래 살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신경 굉장히 많이 써요. 건강을 위해 가급적이면 좋은 재료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이다도씨. 와인을 끓여서 만든 프랑스식 쌍화차. 뱅쇼를 즐겨 마시며 혈관 건강을 지킨다고 하는데요. 오, 부드럽고 따뜻하고 되게 다양한 맛이 있어요. 예. 아주 향긋해요. 예. 짜란! 고등어 한 마리. 건강에 그렇게 좋거든요. 프랑스에서도 많이 먹어요.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에 오메가3 되게 풍부해요. 치매도 좋고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이다도씨의 건강 요리. 우선 각종 채소를 썰고 대파는 살짝 볶은 뒤 생크림을 넣어 소스를 만듭니다. 이제 고등어와 채소를 찌면 모든 준비 끝! 한국에서 생선 요리 하실 때 맛술 같은 거 이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술 대신 와인 넣으시면 약간 좀 과일주 향도 추가할 수 있으니 되게 좋거든요. 건강에도 좋고. 그녀의 손맛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다도씨 씨 음식하다 말고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요리하다 말고 생선 야채 찌고 있는데 시간 조금 남았거든요.
이런 간단한 운동기구 주면 운동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훌라업. 찾았다! 건강미녀 이다도씨의 또 다른 비결. 먹기 전에 운동해야지 그래야 완벽한 몸을 가질 수 있겠죠. 훌라후프를 이용해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류가 활발해져 다이어트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30분 동안 하게 되면 보통 160칼로리나 200칼로리까지 이렇게 소비할 수도 있어요. 훌라후프가 좀 특이해서 좀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 해보실래요, 한번? 쉬울 것 같은데요? 비장한 표정으로 훌라후프를 민 제작진. 과연 그 실력은? 몸무리 튀지 마라. 혈관 건강을 챙기려면 좀 더 노력해야겠어. 이다도시 씨처럼 말이야. 그 사이 음식이 맛있게 완성되고 혈관 건강에 좋은 프랑스식 고등어찜. 맛이 어때요? 적당하게 짭짤하면서도 와인 향도 아주 은은하게 나오고 되게 맛있어요. 우아한 그녀 이다도시의 홈메이드 브런치 먹고 건강해지세요. 알리, 가자. 산책하러 가자. 갑시다. 깜빡했다. 맞아. 산책을 나가기 전 뭔가를 챙겨 먹는 이다도시. 대체 그건 뭡니까? 이거 폴리코사놀이라는 거예요. 그거 날마다 먹게 되면 혈관 건강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주는 거예요. 착하다. 착하지 우리 강아지. 걔도 뭐 즐거운 시간 보내기도 하고 나도 운동도 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강아지와 함께 외출한다는 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비결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Je me baladais sur la r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à n'importe qui. N'importe qui, ce fut toi. Je t'ai dit n'importe quoi. Il suffisait de te parler pour t'apprivoiser. Oh, chante. 5분 동안 산책하러 나가기, 맛있는 거 먹기, 건강이라는 게 우리 접시에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요. 인생 이막을 활기차게 가꾸는 방송인 이다도시의 건강 비결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예, 역시 관리 잘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또 예. 그 유쾌한 에너지가 막 느껴지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1세대 외국인 스타 방송인입니다. 이다도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 뭐 여전히 관리 잘하고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우, 네? 저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해야죠, 당연하게. 그래요. 어느 정도 이 나이 되면 해야죠. 네. 야, 근데 집에 사진 쫙 걸어놓고 그 추억을 되뇌이면서 네. 그리고 또 아니 그 조그맣던 그 아들이 벌써 군대를 가요? 어제 논산 오. 그래서 거의 못 잤어요. 사실은 여기 역시 지금 중에 아마 아침 식사를 먹고 있을 걸. 그랬더니 역시 벌써 24살 됐고 예. 어제 입영했어요. 야, 논산 가서 또 한번 울고 오셨겠네. 아니 근데 저희가 일상을 봤지만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유쾌하셔서 저는 뭐 이런 저희 수사에 동참하신다 이런 얘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도 뭐 물론 행복하긴 해요. 어떻게 네. 보면 신혼이기도 하고. 근데 뭐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저희 가족력에 사실은 아프신 분들 있거든요. 네. 우리 어머님께서 뭐 약간 좀 비만 있으시고 네. 하지정맥류 있으시고 네. 우리 아빠 같은 경우는 당뇨, 콜레스테롤 문제 있고요. 이젠 치매 초기까지 발정됐거든요. 예. 그래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뭐 저도 그렇지만 이다도시 씨도 지금 그렇고 우리 주변에 보면 치매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치매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가족들도 참 이게 보는 입장에서 참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고 뭐 힘들고 뭐 이렇거든요. 상당히 맞아요. 더구나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는 뭐 책도 쓰셨고 네. 뭐 저기 되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사람도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역시 뭐가 좀 크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예. 아니 근데 치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뭔가 증상들부터 다 이런 게 있다면서요? 네. 이 무증상성 시기가 굉장히 길어요. 네. 이 뇌에서 발생하는 치매의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은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퇴행성 뇌질환이 약 20여 년 정도의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하는 과정 중에 치매가 나중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독소 물질 중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은 약 20년 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15년 동안을 무증상성 시기로 지내다가 결국 마지막에 한 15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경도인지 장애 형태로 우리의 실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형태로 다가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이것이 결국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치매의 전체의 70%가 알츠하이머 치매니까요.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이 결국은 20여 년 정도 전부터 이런 낌새가 있었다. 미리미리 알아볼 수도 있었다라는 대목이 있는 거죠. 네. 굉장히 길어요. 15년이면 예. 그럼 지금 저도요 만약에 관리 제대로 안 하면 뭐가 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문을 수도 있다니.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젊은 사람 치매도 이제 걸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사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0이란 말이에요. 이게 젊은 치매랑 노년기 치매 혹시 무슨 차이가 또 있을까요? 네, 젊은 치매는요, 노년기 치매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치매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노년기 치매 같은 경우는 뭐 2, 3년이 지나면 1단계씩 이렇게 악화되는 속도라고 한다면 젊은 치매 같은 경우는 1년만 지나도 갑자기 중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급속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누구라도 이 치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치매야말로 예방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 혹시 내가 치매인가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일단 저희 큰 병원에 오셔서 신경과나 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매에 대한 선별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쉽게 재밌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이 고장난 신호등 테스트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장난 신호등. 네. 이게 실제로 신경과나 정신과에 가면 한다고 그러니까 네. 여기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한번 해보시죠. 네. 먼저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네. 이 글자를 보여드릴 텐데요. 글자에 글자가 있고 또 이 컬러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자 그대로 읽지 마시고 이 색깔을 읽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노랑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노랑이라고 읽지 마시고 색깔을 읽어서 초록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10개의 문항을 보여드리고 1초마다 색깔을 넘겨드릴 텐데요. 이다도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을 네.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빨간색. 네. 자, 한번 이다도 씨부터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해서 1초마다 하나씩. 자, 읽어보세요. 파란색. 네. 검정색, 그렇죠. 빨간색, 네. 노란색, 네. 빨간색, 검정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빨간색. 잘하시네요. 마지막에 빨간색에서 조금 흔들리셨는데 10개 중에 10개 다 맞추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혜선 씨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보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김혜선 씨가 몇 개나 맞출까요? 색깔을 빨간색,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파란색. 잘하시네요. 지금 그냥 잘하시네요. 막 뇌가 막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죠? 고장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두 분 다 너무 한번 잘하시는데. 해볼까요? 네. 자, 재용 MC 한번 네. 해볼까요?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아, 네. 10개 중에 9개를 무난하게 맞추셨어요. 자, 우리 가장 젊은 피. 이게 나이 순으로 가는 자, 마지막 버전 한번 더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려워요. 네, 장애인 MC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나요? 네.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네.
다들 잘하셨어요. 네. 아침부터 이렇게 집중력을 네.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테스트에서 5개 이상 맞추셨으면은 안심하셔도 좋고요. 그래요? 만약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3개 또 못 맞추신 분이 있다면은 병원에 오셔서 치매 선별 테스트를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 자가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게 사실 혈관 관리였잖아요. 네, 치매를 예방하려면 혈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도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해서 피가 맑고 투명해지면 우리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치매를 부르는 혈관 속 2가지 공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현상 수배하겠습니다. 공범 수배 전단 한번 보시죠. 자, 치매를 부르는 혈관 속 공범, 고혈압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네. 앞서 이다도 씨의 아버지께서도 고혈압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예, 오래전부터 조금 있었다가 심해졌고 네. 이제는 결과 보니까 이유가 있었네요. 자, 저희가 치매에 대해서 공정수사를 해야 되니까 과연 그렇다면 고혈압이 치매를 부르는 공범이라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 고혈압이 있을 때 혈압이 높아져 있다면 연령대와 상관없이 치매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브라질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일반 평범한 시민들 약 7,000명을 대상으로 혈압과 치매와의 유관성에 대해서 4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 이 젊은 시기든 나이가 든 시기든 상관없이 고혈압이든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고혈압이 있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았고 치매가 생겨도 그 진행하는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그 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그 시기가 한 1, 2년 정도만 혈압이 높았던 사람들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매가 걸릴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네, 또 다른 증거도 있는데요. 젊을 때 고혈압이 있던 사람은 50세가 넘어서 인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마인라드 박사 연구팀이 평균 연령 24세의 성인 191명을 대상으로 30여 년간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 젊은 나이부터 고혈압을 앓았던 사람들은 50세 이후에 인지 능력과 보행 능력이 급격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는 뇌가 노화하면 걸음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졌다는 건데 얼마나 오랫동안 고혈압을 앓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젊은 나이부터 혈압을 관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수사망이 제법 좁혀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다면서요. 그렇죠. 보통 뇌에 어떤 질환이 있을까 봐 병원에 가서 MRI를 촬영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뇌에 희끗희끗하게 뇌경색 기운이 있다 이런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었는데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에서 발표했던 연구 중에 이 성인 1,686명을 대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고혈압을 꽤 오랫동안 앓을수록 뇌 안에 있는 소혈관 질환이 그만큼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었고요. 이 소혈관 질환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소혈관성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 3.4배 정도 높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희끗희끗하게 생길 수 있는 소혈관성 뇌경색에 해당하는 이 뇌의 퇴행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1.4배 정도 높았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 고혈압 이놈은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공범 고혈압 검거 완료. 자, 그러면 두 번째 공범 수배 전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치매를 부르는 혈관 속 공범이라는 이것도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나요? 이것도 확실한 증거가 있죠. 일단은 우리 치매를 쉽게 부를 수 있는 공범 LDL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성이 무려 64%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안 좋은 그 콜레스테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중국 연구팀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일단 3,424명 정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와 건강한 성인 6,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서로 간에 비교를 해봤는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실히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그룹에서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됐었는데요. 이 위험도를 서로 비교해 보니까 정상인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가 약 64% 정도나 더 높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총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총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58%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그 건강검진할 때 잘못된 식습관이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게 나타난다. 뭐 이런 거 제가 많이 들었는데 혹시 또 다른 증거들이 있을까요? 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은 치매 유발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뇌 속에 무려 20배나 빨리 응집시켜서 이 치매를 부르는 그런 혈관 속의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하려면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수겠죠. 그러면 치매를 예방하려면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해서 피를 맑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물론 이제 전체 총 콜레스테롤과 또 나쁜 콜레스테롤 불리는 LDL적인 측면에서는 낮출수록 좋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비교적 높여주는 게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콜레스테롤이 치매를 높인다고 해서 다 잡을 뻔했는데 좋은 것까지 잡을 뻔했네요.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혈관성 청소부라고도 부르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산화에 의한 손상도 어느 정도 막는 역할을 하게 해주고요. 게다가 이 HDL 콜레스테롤이 최근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해주는 효능이 있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치매 유발하는 대표적인 단백질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잖아요. 그러니까 HDL 수치가 높을수록 이런 것들도 좀 더 배출이 원만하게 된다고 하니까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뇌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도 줄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따라서 쓸데없는 불필요한 단백질의 분해를 좀 촉진시켜주는 의미에서라도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은 확실히 나쁜 거였어요. 네. 나쁜 콜레스테롤 검거 완료했습니다. 잡았다 요놈입니다. 네. 저희가 콜레스테롤 잡았고요. 혈압 잡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쩌다가 치매를 부르는 공범이라고 불리게 됐을까요? 근데 이 두 녀석이 항상 일을 같이 해요. 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침착되면서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겠죠.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혈관의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동맥경화가 심해지니까 혈압은 더 높아지면서 혈관벽의 손상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침착되거든요. 네. 악순환의 고리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범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범들이 특히 노리는 주적 인물들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치매에 대한 이 고위험군의 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을 이 공범들이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했던 노인성 치매 임상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치매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사실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영향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직계 가족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면 다른 가족들이 똑같은 병에 걸릴 가능성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다도시 씨도 그렇겠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관리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리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역시 식사할 때도 신경 쓰고 운동 꾸준히 하려고 하고 날마다 습관됐어요, 사실은. 네. 예, 신경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공범들이 노리는 주력 인물 두 번째 고위험군은 바로 폐경 후의 여성들입니다. 치매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수치로 보면 2017년에 치매 질환자가 71만 1,434명이었는데 그중에 여성 환자가 69.7%인 49만 6,072명을 차지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리고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을 비교했을 때에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이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을 받은 18만 6천 명 중에 여성 환자는 12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에 비해서 무려 2.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 역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이 자리에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설마. 여성들이 치매에 더 잘 걸리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오래 살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하긴. 일단은 여성이 치매에 유독 취약한 것이 바로 폐경 이후에는 신경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의 원인이 되는 어떤 고혈압, 고지혈증의 유병률도 폐경 이후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게다가 이 여성의 치매 발병률이 높은 게 HDL 콜레스테롤과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데 폐경을 즈음해서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여성의 치매 발병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HDL 콜레스테롤 잘 유지시키고 관리를 해서 우리가 치매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렇죠. 근데 그러면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네. 치매 치료를 할 때 이때도 HDL 가지고 치료를 하거나 뭐 이런 개선 효과가 있거나 하진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치매가 진행되어 있는, 치매를 이미 진단받은 상태에서는 사실 그 어떤 노력도 쉽지 않죠.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신약들이 여러 단계의 임상 시험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뇌 속에서 없애주는 계열의 항체를 이용한 연구라든지 또 완전히 망가져버린 뇌세포에서 측정될 수 있는 타우 단백질을 제거해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항체를 개발하는 방식의 신약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백조 원이 들어가는 이런 연구들에도 결과가 전부 다 미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치매가 진행된 다음에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다시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 아직까지의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네, 그러면 치매를 부르는 혈관 속의 공범들을 잡기 위해서 일단 내 혈관 건강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우선 간단하게 이 혈관을 좀 집에서도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네. 혈관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MC님하고 저요? 이현수 씨 앞에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연령순으로 가는 거죠. 네, 앉아주시죠. 네, 먼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테스트는요, 네. 정식적으로는 익스텐션 로테이션 테스트라고 부르는 이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앞쪽으로 올라가는 경동맥 2개, 그리고 머리 뒤쪽으로 올라가는 추골동맥 2개 해서 이렇게 양쪽에 2개씩 해서 총 4개가 올라갑니다. 이 중에서 이 익스텐션 로테이션 테스트는 제가 오늘 이름을 하늘보기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하늘보기 테스트는 이 뒤쪽으로 올라가는 추골동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대개는 뭐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들을 많이 해보실 텐데요. 오늘은 이 추골동맥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MC님한테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다수 씨님도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개를 위쪽 하늘을 쭉 봐주세요. 약 45도 정도 고개를 하늘 쪽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옆으로 왼쪽으로 한번 고개를 쭉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쪽 앞쪽에 있는 경동맥은 쭉 당겨지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뒤쪽에 있는 추골동맥이 상당히 강하게 당겨지게 되면서 이 추골동맥이 압박이 가해지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한쪽 추골동맥이 좀 안 좋거나 추골동맥 쪽의 혈액순환이 안 좋을 때면 이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MC님? 괜찮으세요? 없고 좀 눈이 부신데요. 눈이 부시죠. 네. 자, 그럼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위로 고개를 들어주시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쭉 돌리면서 조금 넘겨주실게요. 그렇죠. 좋아요. 네. 이다수 씨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맞아요. 지금 이 자세예요. 이렇게 넘길 수 있으면 어떠세요? 느낌이? 예, 글쎄요. 약간 좀 땡기긴 땡기지만 네.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기가 시원한데요? 시원하세요? 이렇게 약 10초 정도씩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특히 주의하실 점은 너무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돌리지 마시고 천천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테스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 먼저 어지러움증이 생긴다면은 반드시 이 테스트에서 내가 한쪽 추골동맥이 약하구나. 추골동맥 쪽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테스트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복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앞에 보이는 사물들이 2개로 갈라져 보이거나 위아래로 번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역시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말이 좀 어눌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 정도예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혓바닥이 잘 굴러가지 않는
구음 장애가 나타난다면 역시 이 추골동맥 테스트, 하늘보기 테스트의 양성 반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예. 이런 경우에라면 병원에 오셔서 추골동맥에 대한 혈관 조영술이라든지 뭐 CT나 MRI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테스트를 꼭 추가로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가 왜 햇볕 같은데 밖에 나가서 하다가 이러면 좀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혈압이 좀 떨어져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혈압에서 사실 쉽게 어지러움증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경동맥이라든지 추골동맥 쪽에 동맥경화가 심하거나 혈액순환이 좀 약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지러움증도 강하게 느끼겠죠. 아,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 그러면 몇 번 반복이 되면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문제가 없으니까. 네. 없는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우, 다행이야. 긴장하는데. 또 방송하다가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또 곤란하겠어요. 자, 오늘 방송인 네. 이다도시 씨 나오셨으니까 혈관 관리 비법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거예요. 심장 박동수를 올려라? 심장 박동 쓰면은 listen to my heart. 이런 건가요? 이런 동작인가요? 그렇죠. 바로 heartbeat이에요. 아무래도 나이 들면 들수록 심장이 예. 이렇게 빨리 돌리는 게 예. 그런 기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역시 운동 계속 해야 된다는 예. 거 기본이에요. 네. heartbeat 계속 반짝반짝. 예전에 우리 박동수를 계속 들 수 있게. 우리 젊었을 때 연애할 때는 만나기만 해도 심장이 근데 운동도 필요 없잖아. 그냥 막 설레고 네. 하나도 안 설레고 이제는 이제 이런 상황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 이다도시 씨는 요즘 설레서 좋겠네. 건강해요. 이 심장 박동수 하면 우리 운동 늘 생각하잖아요. 네. 운동 좀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전 저희들이 소개해줬던 H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렇죠. 또 HDL 콜레스테롤의 기능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네. 운동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켜봐야죠. 저희가 또 그분을 불러볼 때가 또 왔습니다. 아.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행운쌤! 오늘은 저기예요. 행복한 아침 운동생 행운쌤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배워볼 운동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혈관 튼튼 운동입니다. 자, 함께 배워보시죠. 네. 네. 자, 앞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자, 한번 나와주시고요. 저거 비싼 거예요. 자, 혈관 튼튼 하는 운동 첫 번째 운동은요. 크로스터치입니다. 자, 옆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발가락을 쭉 뻗어주시고요. 상체는 살짝 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 오른발이면 왼손, 왼발이면 오른손 반대쪽이고요. 자, 살짝 터치해주시면 돼요. 오. 중요한 건 터치하실 때 여기 뒤에 햄스트링까지 자극이 쭉 되게 앞꿈치가 앞에 가슴을 보게. 자, 엄지발가락이 가슴을 보게. 예, 이렇게 플렉스 해주시고요. 상체 딱 터치. 보셨나요? 터치. 상체를 살짝 숙여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무릎이 안 좋다 하신 분들은 무릎 너무 쭉 펴지 마시고 살짝 굽은 상태에서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하나. 상체 살짝 숙이고. 둘. 쭉쭉 펴준다. 셋. 숙이고. 넷. 자,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다섯. 잘하시네요. 와. 여섯. 좋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 좀 유연하시네요. 좋아요. 중심도 잘 잡으시네. 아주 좋습니다. 그만하세요. 좋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요. 여러분들 이제 힐 터치인데요. 옆으로 살짝 또 설명해 드릴게요. 힐 터치. 발 뒤꿈치가 엉덩이를 때리면 됩니다. 자, 살짝 탁 터치. 살짝 한 번 더 터치.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허벅지 살 뒤쪽을 빼시면 돼요. 살이 많아서 그래요. 자, 유연성이 좀 부족하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터치 살짝 하듯이. 한쪽에만 돼요. 맞습니다. 방금 첫 번째 자세에서 뒤 이쪽을 풀어주셨다면 이제는 앞에 허벅지 쪽 그리고 엉덩이까지 함께 자, 뛰면 이런 자세가 되겠죠? 자, 뒤로 뛰는 거. 자, 막상 또 뛰게 되면 엉덩이가 안다. 어디 갔어, 엉덩이? 자, 찾아보세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은요. 크로스 하이 니 터치 운동인데요. 자, 무릎을 살짝 들어주시고 팔, 이것도 반대쪽이에요. 내가 만약에 왼쪽 무릎을 들었다. 그러면 오른쪽 팔꿈치. 자, 오른쪽이다. 그러면 왼쪽 팔꿈치 크로스해서 터치해 주시면 돼요. 손 살짝 올려주시고
터치. 아, 약간 비틀듯이. 맞습니다. 허리를 쥐어 짜듯이. 내가 비틀었는데 내 무릎이 안 닿아. 뱃살 빼세요. 네. 천천히 크로스. 자, 5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들어서 쫙, 옆구리까지 쫙 늘려준다. 5, 좋습니다. 잘 되셨나요? 한 번 더 봐드릴까요? 시작.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하실 때 너무 상체를 피지 마시고 살짝 굽혀서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오늘 동작 좋은데요? 오늘 저 왜 이렇게 잘하죠? 오늘 좋은데? 오늘 좋은데? 좋습니다. 너무 잘하네요, 역시. 네, 지금까지 배워본 동작, 이 3가지 동작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제발 주세요. 아이고. 소자. 자, 딱 잡혀서 앞꿈치 들고 시작. 하나, 둘. 자, 무릎 살짝 굽혀주고 상체도. 좋아요. 한 번 더. 자, 터치. 한 번 더 터치. 터치. 좋습니다. 자, 오른발은 쭉쭉 밀려서 해야 돼. 4, 3, 2, 옆에 때려. 자, 엉덩이 때려. 자, 좋습니다. 조금 더. 자, 오만에 뛰어. 좋았어. 쭉쭉 늘려. 벌써 날아가요. 좋아요. 잡았어. 팔꿈치는 반대쪽 크로스.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조금 빨리 묶어. 자,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자, 크로스. 자, 이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빨리. 자, 한 번 더. 자, 너무 홍. 좋습니다. 자, 다시만 나오면 좋았어. 자, 한 번 더. 손.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 거야. 자, 끝까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팔. 자. 천천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힘드네요. 자, 힘든 건 기분 탓이야. 할 수 있어. 자, 빨리. 자, 엉덩이 찰 준비하세요. 지금이야. 좋다. 자, 때려. 때릴수록 혈관이 튼튼해진다고요. 마지막 차례. 4, 3, 2, 가자. 자, 쭉쭉. 싹트야, 최대야. 짧은. 자, 좋다. 오늘 같이 좋다. 잘한다. 오늘 필때진다. 자, 마지막 달려. 마지막. 자, 좋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자, 해물쌤의 오늘 원 포인트. 빰빰. 자, 자나깨나 혈관 조심하시고요. 자, 집 청소하다 지 혈관도 매일매일 청소해주세요. 지금까지 해물쌤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운동하면 뭐 온몸에 혈관이 한번 싹 도는 것 같죠? 빛 확실합니다. 근데 이렇게 운동도 운동이지만 사람을 정신없게 하는 거 이것도 비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 운동 다 했네. 그렇죠. 재미있으니까 네. 왠지 자기도 모르게 운동될 것 맞아요, 같죠.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가끔 주기적으로 우리가 클럽에 가주는 것도 힘들어줘야 돼요. 자, 심장 박동수 막 올라갔습니까? 굉장히 올라갔죠.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등푸른 생선을 먹어라. 고등어로 요리하시던데요? 요리하시죠. 그렇죠. 고등어나 연어나 이런 생선들 고기보다 물론 고기 때때로 먹지만 고기보다 더 좋다고 하네요. 몸에 네. 그렇게 좋다고 역시 그 좋은 콜레스테롤 위해서. 그 레시피 좀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고등어찜? 어때요? 무척 간단합니다. 그냥 고등어 살 그대로 그냥 쪄서 따로 하면 되거든요. 야채와 함께. 그리고 따로 이렇게 소스. 와인 소스 만들었어요. 사실은 파, 마늘 볶아서 살짝 소금, 후추 약간, 생크림 약간 그리고 화이트 와인 이렇게 넣었어요. 이것만 소스 되거든요. 그럼 친 생선 위에 올리시면
떡볶이입니다. 근데 제가 딱 아까 보면서도 이제 진짜 이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잘 만들어 드시고 계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어 먹으면 한국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먹느냐? 구이. 그렇죠. 소금 막 뿌려갖고. 아니면 뭐예요? 조림. 이 공통점이 뭐냐? 맛은 있는데 짜. 맞아요. 근데 이게 짜게 먹는 게 혈관에 별로 도움을 안 주거든요. 근데 그냥 고등어 찜은 그냥 소금기 없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혈관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도움을 주는 좋은 요리법이 바로 이 고등어 찜 요리다. 이렇게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굉장히 우아하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등푸른 생선이 좀 혈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등푸른 생선이 이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알려진 게 뭐냐? 알래스카. 그러니까 미국 식사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들 막 이렇게 혈관 건강이 너무나 안 좋은데 이 에스키모인들은 혈관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뭘 먹나 봤더니 이 에스키모들이 등푸른 생선 주로 뭐냐? 고등어, 삼치, 꽁치 이런 것들. 얘는 뭐냐면 등이 푸른색을 띄어요. 근데 얘네들은 살이 흰 쪽으로 분류되고요. 그다음에 참치나 연어는요. 등은 푸른데 살은 붉은 쪽. 그래서 우리가 등푸른 생선 그러면 등은 다 푸렇지만 살은 흰살 생선과 이제 붉은살 생선이 있는데요. 이 붉은 살을 띠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근육색소라고 하는 철분 또는 뭐 적혈구 그리고 단백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붉은색을 띠는데 이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게 바로 이런 붉은 살을 갖고 있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붉은 계열이 흰 계열보다는 지방 함량이 높아요.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에는 지방 함량이 높으니까 피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는데 그 지방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DHA나 EPA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오히려 혈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생선, 고등어. 야, 이 고등어가 DHA하고 EPA가 매우 풍부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속에 아까 공범이었던 혈중 콜레스테롤 요거를 낮춰주는 효과와 혈중에 있는 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또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동맥경화와 고혈압 같은 것들도 이제 예방해주는 정말 좋은 생선 중에 하나가 이 고등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고등어의 지방을 우리가 보면은 동맥경화나 뇌졸중을 예방하고 또 혈압을 낮추고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EPA가 있고요. 그리고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DHA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고요. 또 고등어의 검붉은 살, 여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감칠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감칠맛을 내는 것이 히스티딘이라고 하는데 이 히스티딘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고등어 좀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부패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이것이 바로 유해 성분인 히스타민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드시게 되면은 히스타민 때문에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같은 그런 알레르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어 드실 때는 비린내가 없어서 또 신선할 때 드셔야 되지만 이 알레르기 방지를 위해서라도 좀 더 신선하게 골라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고등어가 일본 말로 사바잖아요, 사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바 한다고. 이거 하는 거. 그 실제로 일제시대 때 이걸 뇌물로 고등어를 몇 마리 가져갔대요. 진짜 그 언어. 이 사바가 한 마리가 아니고 사바. 저 두 마리 가져왔어요. 이상해요. 사바. 불어로 사바 잘 있냐고. 잘 있냐고. 잘 있냐고. 그게 또 그렇게 써요. 그렇죠. 그런 어원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번에는 등푸른 생선 이어서 짠! 폴리코사놀? 폴리코사놀. 네. 이게 아직은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폴리코사놀. 자, 이제 폴리코사놀 그러면 좀 생소하실 텐데 폴리코사놀을 얻어내는 식재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얘입니다. 대나무예요? 대나무? 뭐예요? 대나무요? 대나무처럼 생겼어요? 요거 먹으면 아주 굉장히 달달한 사탕수수예요. 사탕수수. 폴리코사놀이, 저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사탕수수는 이제 남미 이제 쿠바의 효자 작물 중 하나고 말 그대로 사탕수수, 설탕을 얻어내는 작물인데요. 그런데 이 쿠바 정부가요, 자국민들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 이
폴리코사놀을 국민들에게 보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혈관 건강이 많이 지켜진 어떻게 보면은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탕수수에서 얻어낸 폴리코사놀입니다. 아, 이거 진짜 몰랐네요. 폴리코사놀이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어디 여행 갈 때 예전에 보면 맞아요. 저희 막 그 음료수로 나오잖아요. 네. 그 베트남에서 길거리에서 사탕수수 그 음료수 더운 팔잖아요. 데서 이렇게 하나 쭉쭉 빨아 먹으면 갑자기 확 올라오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사탕수수하고 잎과 줄기는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왁스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왁스층에서 알코올을 가지고 추출해낸 8가지 고지방 혼합물, 알코올 혼합물, 이게 바로 폴리코사놀인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탕수수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면에 만들어 놓은 물질들, 그 방어막에서 얻어낸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폴리코사놀은 한 8가지 종류의 정제 추출물들, 고지방족 알코올들이 들어있는 혼합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폴리코사놀이라는 이름이 의학 논문에 처음 등장한 게 쿠바인데요. 이 쿠바가 어떻게 보면 폴리코사놀의 종주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이걸로 쿠바에서 세계 지식재산기구의 어떤 발명상을 얻기도 했고요. 또 세계 수십여 개국에 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쿠바에서 이 폴리코사놀을 나눠줬나요? 그게 이제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쿠바의 이 주요 사망 원인이 이 심혈관 질환, 또 뇌혈관 질환이었다고 해요. 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쿠바에 가보시면은 또 방송 통해서 보시면 대단히 좀 비만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이분들의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약 20여 년에 걸쳐서 이 폴리코사놀을 국민들한테 보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많이 나는 작물이니까 또 많이 얻어낼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20년 만에 정말로 이 나라의 심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대단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예방하는 마음으로 네, 역시.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탕수수가 도대체 어떻게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쿠바라고 하는 거 저는 못 가봤지만 생각해봐도 그냥 비가 많거든요. 비가 많으면 당연히 식물들도 어떻게 됐어요? 비에 젖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표면에 이제 왁스라고 하는 보호 물질들을 특수하게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속에서 얻어낸 게 바로 이 폴리코사놀입니다. 이 폴리코사놀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HDL 콜레스테롤, 이게 좋은 거죠. 요거는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혈관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게 양이 별로 많지 않아서 굉장히 귀한 재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못 가지만 예전에 해외여행 가면 왜 길거리에서 사탕수수 주스 짜서 주잖아요. 네. 그거 마셔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착즙하는 방식으로 짜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분쇄해서 주잖아요. 네. 쫙 짜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왁스층에서의 폴리코사놀은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량이 들어있기도 하고 흔히 우리가 마시는 음료나 차를 이용해서는 추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네.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아까 사탕수수 껍질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먹는 게 요 안에서 당액만 먹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폴리코사놀이 들어있는 성분 부분은 먹질 못하고요. 또 요 부분은 껍질 먹어봐야 그렇죠. 사람이 소화 흡수를 시키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드셔도 그냥 화장실로 그냥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폴리코사놀이 HDL 콜레스테롤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것이 바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지금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혈관 건강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실험 증거들이 좀 있습니다. 쿠바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성인에게 사탕수수 왁스층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을 20mg씩 약 4주간 섭취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22% 감소했고요. HDL 좋은 거는 29.9% 증가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11.3% 감소해서 혈관 건강에 좋은 쪽으로 콜레스테롤들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폴리코사놀이 혈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압이라고 하는 게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줄게 되면은 혈압에 변화들이 생기고 고혈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폴리코사놀이 HDL을 높이고 LDL을 낮춰주니까 결과적으로 혈관이 이렇게
뻥 뚫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 결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고혈압 발병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HDL 수치에 따라서 고혈압 발병 위험은 32%까지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혈압 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건강한 성인 84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봤더니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20mg을 12주간 섭취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7.7%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폴리코사놀을 꾸준히 섭취해서 치매를 유발하는 공번호를 잡았다. 그럼 치매에도 그 예방하는 걸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HDL 콜레스테롤이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이었던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뇌혈관 속에 HDL 콜레스테롤이 청소하는 역할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속에 있는 나쁜 독소 물질들을 빼가니까 결과적으로 뇌졸중이나 뇌출혈과 같은 것들을 예방하고 치매 예방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이런 게 적용된 실험 논문이 있었는데요. 네. 일본에서 발표했던 논문에서는 이 중년 시기에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노년 시기에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HDL 수치를 얼마나 높여야 되느냐? 그 수치를 50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 중년 시기에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50 이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면은 노년기에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을 62%에서 65%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역시. 네. 그리고 이제 치매가 아까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발병을 하면 굉장히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부터 미리미리 치매에 대한 예방이 중요한데 폴리코사놀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이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어떤 치매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이 폴리코사놀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폴리코사놀도 역시 적정한 섭취량이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적정 섭취량은 하루에 5에서 20mg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폴리코사놀 자체가 혈전 응집을 막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섭취하시는 분들은 섭취하실 때 전문의와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시청자 퀴즈 있습니다. 네, 내드리겠습니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체내 이것의 수치가 높으면 고혈압과 더불어 혈관을 망가뜨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률까지 높아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입니다. 지난주 정답은 눈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게시판에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치매를 부를 수 있는 혈관 속 공범을 확실히 잡아봤습니다. 오늘 괜찮으셨죠?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이 주제가 저한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교차가 계속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요. 아침엔 제법 쌀쌀하다 싶었더니 낮에는 또 기온이 크게 오른다 그러고요. 내일은 또 굉장히 덥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기온차가 심하니까 그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